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영상이 잘못되어서 다시 찍습니다. 제가 이 유튜브를 처음 하다 보니까 너무나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지금 동영상 가로 세로를 수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찍어서 또 올립니다. 많은 오류가 있고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하나하나 하다 보면은 다 될 거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나도 가면 갈수록 남들보다 더 잘 영상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참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 좋은 데만 골라서 댕깁니다. 혼자 조용하고 집에서도 그렇게 멀지 않은 이 공원 벤치에 나와 있다가 지금 이렇게 공원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유튜브를 올리고 있습니다. 아까 찍은 것이 그 저출산과 간통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거 또다시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간통제 참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러나 왜 간통제가 뜨거운 감자가 되어야 되나? 왜 수많은 사람들이 간통제 폐지를 주장을 했는가?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간통제를 폐지를 하고자 달라들어서 결국 간통제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 간통제는 처벌이 대단히 엄격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과 많은 단체에서 이 간통제 폐지를 주장함에 따라서 간통제의 처벌은 서서히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간통제는 폐지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간통제 폐지가 올바른 것인가? 올바른 것이 아닌가? 이러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간통제를 폐지를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습니다. 간통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이유는 간통제를 폐지해야만이 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자신들이 떡을 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떡이 무슨 떡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찹쌀떡도 있고 시루떡도 있고 가래떡도 있고 떡 많이 있습니다. 무슨 떡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간통제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부류는 크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종교단체입니다. 그 다음은 대한민국 사법부 주식회사입니다. 이 두 단체는 간통제가 폐지가 되지 않으면 돈이 안 됩니다. 그리고 영역을 확대할 수도 없습니다. 또 간통제가 존재하면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종교단체와 대한민국 사법부 주식회사는 간통제 폐지를 주장한 것입니다. 물론 이 둘은 아무도 간통제를 폐지하자고 주장한 적은 없습니다. 단지 대리인들을 내세웠을 뿐입니다. 그 대리인들이 사실 종교단체에 속해 있고 이놈이 대한민국 사법부 주식회사에 속해 있는 놈들입니다. 그 다음에 건설회사 간통제 폐지되면 좋습니다. 장사가 아주 잘 되니까요. 가정에 많은 사람들이 있게 되면 안 됩니다. 가정에 부부가 융화되고 아이들 둘, 셋, 넷 낳으면서 행복하게 살고 부모 형제 모시고 살게 되면 돈이 안 됩니다.
아파트 한 채에 사람 한 명씩 들어가야만이 돈이 됩니다. 그래서 건설회사도 아주 좋아합니다. 방송도 아주 좋아합니다. 요즘 방송 프로그램에 불륜이 넘쳐납니다. 불륜이 넘쳐나야 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기가 많다고 하는 것은 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통죄가 존재하게 되면 불륜이 있는 많은 프로그램을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시 좋아합니다. 호텔이나 모텔도 매우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떡을 많이 쳐야 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떡이 뭔 떡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긴 떡도 있고 짧은 떡도 있고 뭐 납작한 떡도 있고 뭐 울긋불긋한 떡도 있고 뭐 떡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떡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도가 사람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도가 환경을 만듭니다. 그리고 제도가 조건을 만듭니다. 성산설과 성악설에 있어서 인간은 본디 선한 것인가 본디 악한 것인가 뭐 사람들은 애로부터 말이 많았습니다. 요새 와서는 많이 변했지요. 여자는 본디 날 때부터 선한 것이고 남자는 날 때부터 악한 것이다. 요새는 이렇게 변했지요. 제도가 사람을 만들고 제도가 환경을 만들고 제도가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짓습니다. 그러나 탐욕이란 돈 앞에서 제도는 수없이 변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정치가 안정되지 못한 시대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이 간통죄를 얘기하면서 제가 간통죄의 있고 없음에 대해서 얘기한 이유는 간통죄의 부활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서울에서 한기총 회장이 빤스만 입고 난간에 매달려 있다가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한기총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기독교 총연맹 회장입니다. 이 교회가 인천에 있는 교회를 아는데 빤스만 입고 아파트 난간에 매달려 있다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사망 원인을 발표하기를 과로사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성대하게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어떻게 빤스만 입고 아파트 난간에 매달려 있다가 떨어져 죽었는데 과로사입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런데 그게 과로사 맞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 아파트 난간에 빤스만 입고 매달려 있다가 힘이 빠져서 떨어져 죽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종교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간통죄가 있고 없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간통죄가 있으면 그 아파트 난간에 빤스만 입고 매달려 있었겠습니까? 간통죄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간통죄가 왜 존재해야 되느냐? 간통죄는 제도를 가진 시스템과 카르텔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간통죄는 집안이 부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의 법이 부부를 보호하고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간통죄입니다. 그런데 이 간통죄가 없어졌습니다. 간통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부부의 보호망은 없는 것입니다.
부부의 보호망이 없다고 하는 것은 집안의 보호망 또한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의 보호망이 없고 집안의 보호망이 없고 가정의 보호망이 없고 이러한 곳에서 무슨 애가 태어나고 무슨 애가 자라난다는 것입니까? 이 문제는 저출산을 가지고 깊이 있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간통죄가 존재한다는 것은 부부가 더욱 끈끈해지고 부부의 화합이 더욱 강력해지며 부부가 더 많은 떡을 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떡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시루떡도 있고 뭐 인절미도 있고 뭐 가래떡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떡이 있습니다. 긴 떡도 있고 짧은 떡도 있고 노랑떡도 있고 검은떡도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떡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 또 패미들이 몰려와서 개정을 정지시키라 하고 또 난리를 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떡이 무슨 떡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떡집에 가서 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의 애정은 그냥 피어나는 게 아닙니다. 부부의 애정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가 얼마나 많은 떡을 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부부가 떡을 치는 부부가 행복할까요? 아니면 6개월에 한 번 떡을 치는 부부가 행복할까요? 아니면 매일같이 떡을 쳐대는 부부가 행복할까요? 그 떡이 무슨 떡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부부가 떡을 치는 행위를 죄악시하고 부부가 떡을 못 치게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집안을 갈라놓고 어떻게 하든지 부부간에 싸움을 하게 만들고 어떻게 하든지 부부 사이가 멀어지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돈이 됩니다. 숙가부터 돈이 되고 보험에서도 돈이 되고 건설업계도 돈이 되고 땅값도 돈이 되고 모든 게 돈이 됩니다. 그래서 간통죄를 없앤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상의 어느 나라도 간통죄를 없앤 나라가 출산율이 높아지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슬람권에서는 간통죄가 없는 나라가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는 출산율이 높습니다. 거기에서는 제도가 종교적으로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결혼을 하고 애 몇 명 낳을 거냐, 애 몇 명 낳을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한 명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한 명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요즘 혼인한 부부들이 전부 다 애 한 명만 낳는다고 합니다. 그 애 한 명의 의미를 아십니까? 애 한 명만 낳겠다는 것은 그 애 한 명은 남편이 없더라도 돈이 없더라도 자기 혼자서 키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가 한 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애가 한 명은 자기 혼자서 어떻게 감당하더라도 애 한 명을 키워낼 수 있지만 둘, 셋, 넷 이렇게 애를 키워낸다는 것은 자기 혼자서 무리이기 때문에 애 한 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가 전세하고 국가가 유지되고 국가가 발전하고 국가가 현 상황을 끌고 나가는데 최소한이 인원은 2.1명이 아니고 2.3명입니다. 2.3명이 되어야만이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발전이 있는 게 아니고 상황을 유지만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 한 명입니다. 얼마나 못 믿었으면, 얼마나 잘못되었으면 애 한 명이라고 합니다. 아니 뭐 요새는 뭐 애를 결혼해도 딩크족 한다는 부부들도 많이 있습니다. 딩크족이라는 것은 애 없이 그냥 둘이서 산다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는 요즘 여자들은 비혼 선언을 하는데 개새끼한테 양복을 입혀가지고 옆에 세워놓고 사진을 찍고 그 웨딩 드레스는 뭐 때문에 입는지는 몰라도 웨딩 드레스를 입고 비혼 선언을 한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 남자들이 뭔 잘못을 했습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애를 낳을 수 있는 것은 애를 낳을 수 있는 조건과 여건이 갖추어져야만이 애를 낳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통죄가 없어짐으로 해가지고 그 조건과 여건마저도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간통죄라고 하는 것은 집안을 유지하고 집안을 발전시키고 부부간의 결속력을 강화시키고 부부간의 애정을 강화시키는 최소한의 제도적 보호막입니다. 그런데 간통죄를 없애고자 환장병이 들려서 전부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동서고금이 없는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고 저 또한 동서고금이 없는 죄인이 되어서 이렇게 공원에 거니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결혼제도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물론 저희 집안도 완전히 파괴됐고 저희 가정도 모두 파괴됐고 저희 행복마저도 모두 없어졌습니다. 너무도 가슴 아프고 너무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나의 얘기를 듣고 조금만 좀 생각을 해주세요.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미성년자를 빼고 남녀노소가 치는 것입니다. 좋아도 떡을 치고 나빠도 떡을 치고 특히 부부는 떡을 많이 칩니다. 부부의 행복지수라고 하는 것은 마치 떡을 얼마나 많이 치느냐는 지수와도 똑같은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떡을 치는 부부가 그게 행복한 부부라고 보십니까? 아니 물론 뭐 내 친구들은 3년에 한 번 떡을 친다고 하고 5년에 한 번 떡을 친다고 합니다. 몸에서 살이가 주렁주렁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부의 애정은 그 떡이 핵수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떡이 무슨 떡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떡집에 가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간통죄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다시 부활되어야 합니다. 남자가 밖에 나가면 떡을 칩니다. 물론 뭐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남자가 왜 밖에 나가서 떡을 치느냐? 돈이 있는 곳에는 술과 여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동서고금이 진리입니다. 남자가 밖에 나가가지고 거래처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물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자리가 되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술과 여자가 따라붙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이나 옛날이나 똑같습니다. 남자가 떡을 치고 싶어서 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또 단체와 개인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 술과 여자는 빼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남자가 또는 여자가 이렇게 취하고 합니다. 만약에 이런 걸 떡으로 나누어 본다면 남자와 여자가 8대2라고 보면 됩니다. 만약에 여자가 사업을 한다면 그 술과 여자가 있는 자리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 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과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일상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죄악시하고 이것을 문제 삼고 이것을 법적 처벌해야 돈이 됩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든지 갈라놔야 돈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출산을 해결하려면 이 간통죄부터 부활을 해야 됩니다. 아이를 많이 낳으려고 하면은 아이를 많이 낳는다고 하는 것은 부부가 서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믿어야만이 사랑을 할 수 있고 서로 믿어야만이 의지를 할 수 있고 서로 믿어야만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도 하나를 넘어서 둘도 낳고 셋도 낳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저 남자밖에 없어. 나에게는 이 여자밖에 없어. 이렇게 끈끈하게 연결시켜주고 결속을 시켜주는 국가의 제도적인 장치가 간통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없앴습니까? 세상에는 있어야 될 제도가 있고 없어야 될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단체고 가장 작은 사회단체고 국가의 핵심이 되는 가장 작은 단체, 바로 가정입니다. 이것은 사회가 지켜줘야 하고 국가가 지켜줘야 합니다. 여러분, 간통죄는 시급히 다시 부활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것에 아이는 없습니다.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것에 아이는 없습니다. 간통죄는 빨리 부활을 시켜줘야 됩니다. 왜 간통죄가 특정 집단의 이익에 휘말려가지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없어져야만 됩니까? 제도가 사람을 만들고 제도가 행복을 만들고 제도가 사랑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산도 늘어나는 것입니다. 사회에 수없는 문제가 널려 있지만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이해하기 쉽고 가장 원초적인 이야기, 우리는 생각해 봐야만 됩니다. 여러분, 저희 얘기를 들으시고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간통죄를 다시 부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사법부 주식회사는 나보고 못된 남이라 하지 말고 간통죄를 부활시켜 주어야 됩니다. 출산이 없는 곳에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끔찍한 저출산의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본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기본이 되지 않으면서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간통죄가 있어야만이 집안이 보호가 되고 부부가 부부 보호가 되고 부부의 행복의 결실을 가꾸고 튼튼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더 많은 아이가 태어나고 더 가정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간통죄 시급히 복원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조용한 공원에 나와서 또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